송은재TV 시작합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비서실장에 정진석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. 5선 의원이고 국회 부의장을 지냈죠. 또 윤석열 대통령과 가장 친한 검찰총장을 마치고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서 대선 후보로 정치를 시작하면서 가장 적극적으로 윤석열 후보를 지지했던 정진석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. 정진석을 임명을 하면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이제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보였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정치를 하겠다라고 참모들에게 이야기한 그게 뭘 의미하는지, 대통령은 원래 정치를 하는 것이죠. 그런데 참모들에게 이제부터는 정치를 해야겠다라고 하는 것, 이게 무슨 의미인지, 이재명과 만나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선명하게 밝혔습니다. 기자회견을 가진 셈입니다.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. 윤 대통령이 직접 이 비서실장을 소개하면서 브리핑실에 내려왔습니다. 대통령실. 그러면서 정진석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인선을 했다라고 직접 발표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도 받았습니다. 소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정진석 의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한다. 정계에서도 여야 두루 원만한 관계를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비서실장으로서 용산 참모진뿐 아니라 내각, 당, 야당 또 언론과 시민사회 등 모든 부문에 원만한 소통을 하면서 직무를 잘 수행해 주실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했습니다. 원고도 없이 이렇게 비서실장을 소개를 하고 기자들의 질문을 받았습니다. 앞으로 무엇이 달라지느냐, 앞으로 정치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이게 뭘 의미하느냐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. 국민들과의 소통이 가장 우선이다. 소통, 가장 먼저는 국민들과 소통을 하고 국민들을 설득하는 것이다. 그 다음 야당, 여당과 정치권과 소통을 하는 것이다. 그 다음 또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. 지난 2년 동안은 정책을 세우고 이제 정책을 설계하고 집행하는 쪽에 무게중심을 두었다면 앞으로는 좀 더 국민들과 소통하고 야당은 물론입니다. 이 세워져 있는 정책을 설득하고 소통하는데 더 주력하겠다. 주안점을 두겠다. 이게 이제 윤 대통령이 이야기한 앞으로는 정치를 하겠다. 정치에 좀 더 역점을 두겠다. 그러니까 이제 국정을 수행하는데 이 폭을 넓히겠다라고 하는 것이죠. 지금까지는 좀 정책 설계, 정책 집행, 이 국정 기조를 세우는데 국정 과제를 다듬는데 치중했다면 이제는 폭넓게 이 정책은 이제 세워졌기 때문에 국정 기조는 이제 섰기 때문에 야당을 비롯해서 국민이 가장 중요하다. 이렇게 설득하고 소통하는 데 주력하겠다. 폭넓은 정치를 하겠다. 국정 쇄신을 그런 방향으로 이끌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려가 나왔던 윤 대통령이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좀 혼선을 겪는 것이 아니냐.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정리를 한 셈입니다. 깔끔하게. 국정 기조는 바로 서 있다. 이제는. 윤석열 정부가 가야 할 방향은 잡힌 것이다. 이제 야당과 국민과 소통하고 설득하는 데 주력하겠다. 국정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그 부분에 있어서 비서실장으로서 정진석이 가장 적임자다라는 걸 윤 대통령이 분명하게 했습니다. 그 다음 이재명 대표와 회동을 할 때 자신의 얘기보다는 이재명 생각을 많이 들어보겠다. 서로 의견을 좁힐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나. 극명하게 지금 의견이 나뉘고 있다. 의견을 좁힐 수 있다면 민생 부분에서 좁힐 수 있다면 그런 부분을 찾아보겠다라고 했습니다. 이재명의 의견도 많이 들어보겠다라고 했습니다. 의제에 제한을 두지도 않겠다라고 했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기자회견 형식을 한 것이 굉장히 오랜만입니다. 그러니까 2022년 8월에 하고 이제 이번이 처음이었다. 도 스태핑도 중단이 됐죠. 기자회견을 했다. 앞으로는 윤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자주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. 오늘처럼 이렇게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정치 아니겠느냐라고 보이고요.
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. 정진석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임명이 되면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추겠다라고 했습니다. 정진석 의원은 뭐 언론계에도 있었고 정치에서 5선이고 국회 부의장까지 했기 때문에 지금 정치권에서는 뭐 가장 경험이 많고 가장 경륜이 높다. 이 국민의힘에서는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적임자가 아니겠느냐. 윤 대통령이 이 국정 쇄신을 하는데 또 국정 기조는 굳건하게 지켜가면서 국민들과 야당과 소통하는데 적임자가 아니겠느냐라고 보입니다. 그 다음 이제 국무총리는 윤석열 대통령이 뭐 2~3명 정도를 구상하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. 주호영 이야기도 나오고 뭐 여전히 김한길 이야기도 나오고 아마 이재명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입니다. 야당의 국무총리, 야당이 인준의 권한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야당의 추천을 받는 것은 좀 맞지 않다. 대통령이 국무총리는 임명을 하는 겁니다. 문제는 이제 국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고 또 야당과 대화하겠다라고 한 만큼 이재명의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국무총리를 임명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. 이재명과 의견을 나누게 될 텐데 이재명은 지금 계속해서 전 국민 25만 원 살포 이야기를 합니다. 현금 살포. 이건 뭐 윤석열 대통령으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듭니다. 문제는 조율할 수는 있을 겁니다. 뭐 소득 하위 50%라든지 아니면 가장 좋은 것은 서민들이 느끼는 지금 가장 이 어려운 것은 물가라든지 서민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조율은 할 수 있을 것이다. 어쨌든 윤 대통령이 민주당의 이재명과 만나서 앞으로 자주 만나겠다라고 했고 또 가능한 한 협치를 하겠다. 협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소통에서 국민들과의 협치고 국민들과의 소통입니다. 그런 차원 속에서 이제 이재명과도 소통을 하는 것이죠.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.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이재명과 이렇게 만난다. 아마 수요일, 목요일쯤 만나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렇게 만남 자체로도 이재명은 이미 두 가지를 얻고 있습니다. 하나는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지금 자신에 대한 사법 리스크밖에 없죠. 그래서 가짜뉴스를 이용해서 저 수원지검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. 이화영의 그 검찰에서 술자리를 벌이면서 회유를 했다라고 하는 이 가짜뉴스를 가지고 이재명이 지금 검찰을 협박하고 있는 겁니다. 그런데 윤 대통령과 만난다. 이것 하나만으로도 검찰에 이재명에 대한 수사의 칼끝이 좀 무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. 이재명이 노리는 부분입니다. 그 다음 두 번째로 이재명이 뭐 국회 의석수로도 그렇고 야당이 지금 많습니다. 조국도 있고 이준석도 있는데 의석수로는 뭐 몇 석 되지도 않습니다. 그런데 언론 플레이 목소리만 높이고 있습니다. 강성으로. 그런 것들을 좀 잠재우고 확실하게 야당 대표 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 파트너다라는 걸 분명히 할 수 있는 것, 이게 이재명이 얻는 점입니다. 그 다음 이제 이재명이 뭐 민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텐데 이 의제들을 이야기하게 될 텐데 윤 대통령이 가급적 국무총리 인준 부분을 부탁을 해야 되는 입장이고 또 첫 만남이고 이걸 그냥 쇼로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윤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과 이 소통을 자주 하고 야당과도 소통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이 정치가 쇼적인 요소가 좀 있기는 합니다. 그런데 윤 대통령 스타일상 쇼로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의견이 좀 합치를 하는 이런 민생 정책에 대해서는 받아들이도록 가급적이면 받아들이지 않겠느냐라고 보이는데 전 국민 25만 원 살포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. 이걸 바꿔서 뭐 어떻게 조정을 한다든지 서민 위주의 이런 지원 정책이라면 할 수 있을 것이다. 또 다른 지금 이재명이 들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민생 정책들이 있습니다. 그런 것들은 이재명이 건의하지 않아도 윤석열 정부가 그동안도 해왔고 또 지금 재정 여건이 허락하는 하에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들도 있습니다. 그런 식으로 의견을 조정할 수 있을 것이다. 이재명은 또 이 최상병 특검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특검 이야기도 하게 될 겁니다. 이 자리에서 특검 이야기라든지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 뭐 이런 것들은 이야기가 된다 하더라도 가볍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.
최상병 부분은 이게 예민한 것이, 최상병 이 특검은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한 것인데, 하고 있는 것인데, 특검으로서는 맞지 않다. 그렇지만 뭐 이재명이 굳이 이 특검을 이야기한다면 최상병 특검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도 없습니다.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. 그런데 이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. 지금 뭐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이라든지 계속 이런 부분을 준비하고 있는 정치적인 노림수가 있기 때문에 특검은 일단은 받아들일 수가 없다. 어제 대통령실에서 그 부분을 좀 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의 양자회담을 앞두고 일단은 정리를 해놓은 부분입니다. 그 25만 원 현금 살포 부분은 한 번은 협의를 해볼 수는 있다. 조정해 볼 수는 있다. 특검은 받아들일 수 없다. 지금 이런 입장입니다. 뭔가 국민들 앞에서 민생을 챙기는 모습은 보여줄 필요가 있다. 윤 대통령이나 이재명 모두 그런 어떤 이 필요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입니다. 윤 대통령이 이제 여당도 오늘 아마 이 윤재욱 비대위로 옮겨서 6월 말이나 7월 초에 조기 전당대회를 하는 이런 쪽으로 이 당선자 총회를 열어서 결정을 하게 될 겁니다. 그렇게 잡히면 윤 대통령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언제 만나느냐라는 것도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이 일단은 사양을 했다. 몸이 뭐 워낙 안 좋은 것도 있고 어지럼증입니다. 가장 큰 건 뭐 홍준표입니다. 지금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이 우리 정치권의 정치 개혁의 상징입니다. 그 다음 이제 과거의 정치, 구태 정치가 아니고 좀 새로운 정치,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민들을 바라보는 정치, 한 걸음 좀 발전하는 정치, 이 삼류에서 좀 벗어나야 하지 않겠느냐. 그런 점에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은 국민적인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. 지지층도 굳건합니다. 그래서 다시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원팀이 되어야 한다라는 이야기가 지지층을 중심으로 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. 이걸 어떻게 풀 것이냐. 윤 대통령이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화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. 이게 지금 비서실장을 시켜서 또 윤재욱 원내대표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는 한동훈 위원장에게 전화를 한번 하는 것이 맞고,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하겠다라는 뜻은 정책도 있고 국정기조도 있고 국민과의 소통, 야당과의 설득 뭐 이런 폭넓게 이제 국정을 폭을 넓히겠다라고 하는 것이어서 대통령의 입장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이 이해를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홍준표 이번 부분은 정말 좀 잘못된 것이고 이 홍준표의 이간질 이 부분이 있는데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좀 이렇게 갈등을 빚는 것으로 보이면 이런 이간질이 계속 나오게 됩니다. 홍준표 또 김경률 뭐 마찬가지입니다. 이런 걸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한번 한동훈 위원장이 좀 사양한 것 그건 그것 자체로 또 정치적 메시지로 의미가 있습니다. 좀 섭섭하다 할 수도 있는 것이고 홍준표의 저 난동은 윤 대통령이 좀 초래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또 곧바로 이 이재명과의 이 만나는 이거 이전에 비대위와 만나는 것이 의논이 되는 것이 좋았는데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. 한동훈 위원장도 윤 대통령의 입장에서 국정 쇄신 이제 폭넓게 야당까지 이재명까지 뭐 홍준표 마찬가지입니다. 그 속에 유력한 한 파트너로서 한동훈이다 라고 하는 그런 부분을 한동훈 위원장도 이제는 인정을 해야 하고 윤 대통령도 뭐 어쨌거나 총선 결과가 어땠거나 한동훈 위원장은 가장 윤 대통령이 앞으로 우리 정치 개혁, 국정 쇄신 해가는데 중요한 파트너다라는 부분 또 누가 뭐래도 지금 이 보수 정권 재창출에 가장 유력한 차기 대권 후보입니다. 지금까지는 당정 관계에서 여당 대표였다면 이제는 유력한 또 대권 후보로서 윤 대통령도 그런 관계 재정립 이런 걸 생각한다면 윤 대통령이 직접 하거나 비서실장을 뭐 다시 시키거나 한동훈 위원장과 다시 한번 이 접촉을 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 오찬, 격려죠. 비대위와의 오찬을 잡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. 그렇게 되면
이제 이재명과의 만남, 또 국무총리를 임명하고 이 순서로 진행을 하면서 윤 대통령의 국정 쇄신이 본격적으로 첫 출발을 하게 된다. 결국은 뭐 국민입니다. 가장 중요한 건 국민입니다. 지금 뭐 보시다시피 이재명과 만나서 그렇게 합의를 볼 만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. 이재명은 지금 이재명의 머릿속에는 자신의 사법 리스크 밖에는 없습니다. 사실상. 그래서 이런 노력은 해야 한다. 이 노력이 이제 국민들을 설득하고 국민들과 소통하는 야당과의 소통도 그 큰 이 범주 안에 있기 때문에 이런 노력들을 보인다라는 게 중요합니다. 윤석열 정부의 국정 기조를 지켜가면서 이 국정을 대하는 태도는 소통에 무게를 둔다. 그래서 좀 더 폭넓은 정치를 하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. 윤 대통령이 이런저런 이번 주에는 많은 부분들을 해결해 나갈 것이다.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. 송은재TV 마칩니다. 고맙습니다.